새로운 은행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캔터피트라이즈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생긴 건데요. 비트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제도화하는 첫 실험이 이제 생겼어요. 약간 특이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번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자산의 이제 어떻든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어떻든 융합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피터 제러라이즈는 이제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이 이제 앵커레이지 디지털과 이제 쿠퍼 파트너로 하여서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 대출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런칭을 한 겁니다. 초기 자산은 20억 달러 규모고요. 이거는 이제 기관 수요를 전제로 해서 대규모 어쨌든 구조를 설계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더 USDD와 협력을 논의 진행 중이고요. 제도화된 암호화폐를 금융 네트워크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파이 은행화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대출 구조를 제도권의 금융기관에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재밌죠. 사실 시장이 탈중앙화에서 규제 내에서 신뢰형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화폐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신용 창출이 가능한 담보 자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메시지를 우리 시장에 던진 거라서 화폐라고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커스터나 보안 인프라가 새로운 금융 산업군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신뢰가 된 거고 서로가 이제 한 거고 앵커레이지라고 미국 최초의 OCC인가 커스터머라이징 기관이 돼 있는 거고 쿠퍼라고 런던 기관의 유럽 기관 투자자의 어쨌든 중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둘은 이제 신뢰를 받고 있고요. 디지털 기반의 어쨌든 보안 관리 결제 인프라가 완성된 기업입니다. 향후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기반의 금융 핵심 백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되게 상징적인 어떤 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 이후에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고 제도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저는 다른 거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로 인정을 받고 이제 어쨌든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수표처럼 약간 디지털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서 점점 더 이제 뭔가 점점 이 안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금처럼 약간 여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EC 규제에 밀려서 이제 비트코인 대출 서비스들이 2025년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각 플랫폼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하게 된다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와이즈라든가 캔터 기관 등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들이 빠르게 복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터도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신용 상품을 출범한다고 그러고요. 정부라든가 법률 시장에서도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금융 도구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될 것 같고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캔터 이 사업은 곧 다음 메시지를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포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보유만 하는 것이 자산이 아닌 활용 가치를 이제 하게 되는 자산이 되는 거고 거래소 이외에서도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제 커스터디 업체에서도 복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는 곧 파생 상품이라든가 ETF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담보 보험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치로 이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신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진화하고 있다. 그런 소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생 상품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금이나 다른 어떤 광물 자원들처럼 향후에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요 비트코인 대출 사업 출범은 단순히 월가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인프라하여서 앞으로 전통금융 시스템 안에서 신용이라든가 수익 자산이라든가 이런 수단으로서 통합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는 전통 시장 참여자들에게 리스크 헤지라든가 기간의 어떤 수요 확대라든가 자산 구조 재편이라는 어떤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향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지만 자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약간 뭐랄까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역할을 좀 될 것 같고 다른 알트코인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금융 인프라라는 선언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안심하고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용 창출의 어떤 담보로서 즉 은행 시스템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어쨌든 간주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의 제도권에서 이제 달러, 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격상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디파이 모델의 월가 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이죠. 디파이라고 이제 원래 그 규제에 없던 자유로운 대출이나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구조가 이제 전통 금융 자본에 의해서 제도와 관리화되고 있다라는 어쨌든 상징적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구조적 어쨌든 주도권에서 탈중앙에서 제도권에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술 자산이 금융 질서를 다시 짜고 있다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가 됐습니까? 이런 기술 자산이죠.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면 기술 자산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대출되고 그 자산을 쿠퍼나 어쨌든 앵커리지가 맡고 있는 이런 기술이 맡고 있고 그 계약이 캔터 같은 증권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자산이 어떤 금융 구조를 재설계하고 구심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암호화폐가 금융이 부속품이 아니라 금융의 새 기둥이 되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정책이 기업 자본을 정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코인베이스라든가 비트와이즈라든가 캔터 같은 기관이 복귀를 하면서 어쨌든 뒷받침하고 있는다는 어쨌든 상징적 의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의미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보증을 하고 제도권 인프라라는 내러티브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자본이 이런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디지털 자산 금융 생태계로 새롭게 정렬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켄터 피터라이즈 비트코인 금융 사업은 이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자본이니까 투기 대상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단순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어떤 인프라의 어떤 레벨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의 재편의 핵심이 동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이제 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변동성 높은 자산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주가처럼 취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담보 자산, 대출 기반 자산이고 신용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금융 상품화에서 장기 보유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면서 곧 팔지 말고 이제 쓸 수 있는 자산이 될 것 같은 이게 사실 이제 뭐 아무 쓸모자게 더 없었는데 이게 어쨌든 장기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 기업과 금융기관의 파워 게임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시장 논리가 이제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ETF나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술 자본이나 기술 기업들이 이런 걸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금융 자본들이 이런 것들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서 주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프라 자산 쪽에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인프라들이 이런 걸 주도해 갔었는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 정부나 기관의 회계 자산으로 좀 진입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실전에 이제 배치되면서 글로벌 신금융의 어떤 질서를 편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서를 새롭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좀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세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김프라고 하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나 펌핑장의 단타 중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타 트레이더에서 이제 장기 보유자가 좀 늘게 될 것 같고요. 한국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뭐 ETF나 투자자로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미국에서는 뭐 비트코인의 어쨌든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은 이게 간접 투자 방식이나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지갑 대신에 계좌라든가 거래소 대신에 증권 계좌로 이제 투자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중앙 기술보다는 제도화에 신뢰되는 어떤 반응의 투자 심리가 또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한국 투자자들도 기술보다는 제도화된 진로에 어떤 선호하면서 기간이 다를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좀 심리적 장벽이 많이 없어진다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어쨌든 자산 배분자로서 정체성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 재산을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러나 급등주 매매라든가 약간 이거 투기성으로 좀 많이 했다면 향후에는 이제 뭔가
우리나라엔 점차 나중에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ETF 혼합이라든가 금, 주식 뭐 이런 코인 다각화의 어떤 자산을 좀 분배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코인 선택 기준이 거래소 마케팅에서 온체인 신뢰라든가 정책 수혜로 좀 이동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내 규제와 제도와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투자로 변하면서 비트코인의 자산 담보의 제도화의 첫 실험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